지금부터 기록하니까 그 캠이나 이런 거 조심해 주세요. 마이크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를 혹시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식에 이제 분산 투자하죠. 여러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는데 뭐 그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단일 종목이 좋은지 분산 투자가 좋은지. 근데 뭐 주식의 기초는 분산 투자가 맞긴 하니까 우리가 시드가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진 일정 수준이 돼서도 분산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이제 그 포트를 어떻게 짤 거냐 이거죠.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버릴 주식을 못 버리는 거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박땡선 씨가 이제 계신데 다른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이소이신 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런 다이소를 현실적으로 좀 과감하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예시이긴 합니다. 예시긴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짜는 거 어떨까라고 좀 짜봤습니다. 오늘부로 달라져 보려고 합니다. 자,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 포트폴리오 강의는 사실 주식 강의 자체가 그렇지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안 하는 게 좋냐면 이거 해봤자 욕밖에 안 먹습니다. 제가 그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거든요. 제가 보는 책, 유튜버 영상 이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이제 안 좋은 댓글, 악플, 후기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요즘 그런 거 보면서 '와 참 맞는 말을 수없이 해도 이게 욕을 먹는구나, 주식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자기가 손해 나면 욕 먹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강의는 그 개인마다 편차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포트폴리오는 그 사람마다 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20 명이 있으면 20 명의 포트폴리오가 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에 맞춰서 너무 옥죄어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그래서 선택지를 몇 개 갖고 왔으니까 맞아. 앞에 다들 핸드폰이나 종이를 꼭 갖고 와 주세요, 이왕이면. 적으면 사실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종이랑 펜이랑 갖고 오셔 가지고 저도 어제 그렇게 하면서 강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좀 잡아가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월요일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과감하게 딱 정하고 가는 1 시간, 2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 봅시다. 포트폴리오를 들어가기 전에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라는 거를 같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 시간이 흐를수록 주식의 본질이나 시간을 이렇게 잃어가요. 근데 주식 스터디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끝까지 잘못한지 몰라요. 혼자 계시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식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데 나쁜 길로 빠지기가 진짜 쉽습니다, 주식이. 여러분들 나쁜 길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꾸준하게 내가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스터디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저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원래의 목적, 원래의 본질, 주식의 본질, 취지, 내가 하는 이유,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리프레시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100배 주식 스터디잖아요. 우리 제목, 우리 주식 스터디 이름이. 이거를 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100배를 먹으려면 100배를 먹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배를 먹을 행동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 가치 투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를 사면 당연히 우리가 100배를 먹을 수가 없겠죠. 아이패드 100만 원인데 1억 원에 사 놨어요. 1억 원에서 100억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이패드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쯤 갔을 때 더 올라갈 거야라고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100배 그리고 10배거라는 말이 있어요. 10배.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대한 목표를 정해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세 자릿수 그러니까 2배 100%가 넘어가는 거. 1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가 그 10배거 10배가 두 번째, 세 번째가 100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 2, 3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서 내가 만약에 지금 100%가 없다. 그러면 100%를 만드는 것부터 100%가 있다. 그럼 1000%를 만드는 거. 1000%가 있으면 10,000%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가능합니다. 주식 스터디 지금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중에 2000 몇 개 주식, 2400개 중에 20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110개가 100배가 됐어요. 근데 지금 기준 주가가 다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얼추 생각했을 때 130개 정도는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 10% 정도, 약 5%죠. 약 5% 정도가 100배가 오른 거예요. 근데 이 5%가 100배가 올랐는데 나머지 뭐 10배 오른 거, 5배 오른 거 이거 얼마나 많겠어요. 100배 오른 게 5%인데.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주식 스터디 만든 지 이제 10개월 됐어요. 10개월. 적금 1년도 아직 만기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같이 차근차근 해왔으면 수익률이 적금 혼자 하신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공부해 나가시면서 계속 나가시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 이게 있고 이제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10백을 하기 위해서 100배의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종목 수를 줄여야 돼요. 은선 씨. 종목 수를 줄여야 돼요. 여기 다이소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서 그 단일 종목 투자하는 사람은 몇 없죠? 단일 종목 투자하는 분 있어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종목 하나 딱, 네, 딱 하나 들고 있는 사람. 몇 종목이냐면 제가 기준을 좀 정해드리면 1에서 5종목. 그 경매 시작하죠. 15개보다 높으신 분 있나요? 영근 씨 15개, 다른 15개보다 높으신 분 있나요? 아,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저희 여담이지만 저희 사적으로 모였었잖아요, 한번. 그때 혜정 씨가 진짜 웃기시더라고요. 엄청 웃기시더라고요. 영근 씨가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두 분이 친구분이셔가지고 또 이런 얘기 엄청 싫어하실 텐데. 근데 둘 다 엄청 동안이세요. 둘 다 엄청 동안이셔가지고 우리 전부 다 놀랐었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다음에 꼭 오세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재밌다고 제가 제일 먼저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일이 있어가지고 1에서 4종목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목 수가 우리 그 수익률의 함정이라는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가 아무리 높아도 수익금이 낮으면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좀 높음과 상관없이 애초에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들 주식하면 한 종목당 1,000만 원씩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못해도 뭐 진짜 만약에 내가 시대가 적다면 몇백만 원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단위의 주식이란 걸 없애세요. 이런 주식은 없어. 10만 원 단위의 주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10만 원짜리 그게 더 배 아프지 않아요? 10만 원짜리가 10배 오르는 게 더 배 아프지 않아요? 내가 이 주식 10만 원 샀는데 10배 올랐어요. 100만 원 벌었어. 이거는 너무 아쉽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1,000만 원씩 들고 있었으면 더 시드를 높게 가지고 있었으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였는데 그걸 한번 날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텐백을 할 수 있다 했지 텐백을 무한정 맞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더 기회비용이 저는 그 배 아픈 걸 잘 못 참는 성격인데 이거 너무 배 아파서 어떻게 버티지 사람들이? 2배 오른 것들 막 시드 작은데 2배 오르고 30% 오른 거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를 애초에 좀 포기하셔야 돼요. 시드가 크게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드가 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만 원 단위 주식은 지금부터 다 없앤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근데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주식을 넣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공부 안 하신 거예요. 100만 원은 못 들어가겠는데 10만 원 들어가고 싶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100%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현금 들고 있으면 주식은 그냥 딱 봐도 돈에 벌 수 있을 상황은 생겨요. 10, 100억까지는 아니어도 뭐
5% 3% 이렇게는 벌 수 있는 순간이 생기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이거를 못 먹는 이것조차 못 먹는 거예요. 현금은 들고 계셔야 돼요 항상.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했을 것 같은데 UR 과제 좀 해주시고 UR 과제 좀 해주시고 UR 과제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좀 할 건데 아니다 5월 과제구나. 5월 과제 때 이제 슈퍼개미 그죠? 그분 영상을 우리 시청을 했잖아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최고다. 애매한 주식 사실 바에 현금 들고 계신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6월 과제 좀 합시다가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렸는데 종목수를 5종목 액수는 10만 원 단위는 없앨 생각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 벌써 1-1을 시작했는데 그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3-5까지 있거든요. 얼마나 파국으로 치닫겠어요. 의견 갈등이. 근데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루트 그리고 제가 본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럼 몇 개의 종목을 보유할까 해서 1에서 5종목을 고르기로 했는데 이제 몇 개의 섹터를 보유할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분산 투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분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전자 샀고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사고 이번에는 또 뭐 살까? 이번에는 한미반도체 샀어요. 분산 투자인가요, 이거? 이건 그냥 종목을 3개 산 거죠. 분산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는 분산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고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상관계수 이런 말을 쓰면 상관계수. 이제 나중에 재무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배우시다 보면 상관계수, 베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친구가 움직이는 정도와 이 친구의 움직이는 정도의 그 관계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분산 투자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상관계수가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떨어뜨려 놓죠. 종목들을 다. 제가 봤을 때 섹터는 너무 어차피 종목이 1에서 5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1에서 5종목이 전부 다른 섹터였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저도 실제로 할 때 어지간하면 다 그렇게 하고요. 그 산업에서 최고 혹은 섹터당 2개 정도가 저는 맥스라고 봐요, 보통. 혹은 근데 그럴 수 있죠. 섹터 전체가 너무 좋아. 이 섹터 전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 사고 싶어.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금 주식을 보는 눈이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르는 느낌의 강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오른다는 느낌을. 뭐 조선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 주식하는 상황에서 보면 맞추기 좀 어렵죠. 섹터나 테마가 너무 빨리 도니까 그거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미리 해 두시는 게 맞고 동일 섹터에 이렇게 몰빵하셨다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부가 뭐 펀드 매니저급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섹터가 무너지는 순간에 내 주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5종목이면 최대 섹터 몇 개? 3개 정도. 최소 3개? 최소 3개 맞나? 최소 3개, 최대 5개 정도. 섹터는 1에서 3개 맞죠? 이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1에서 3개 정도 섹터를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니구나. 진짜 죄송합니다. 5개도 더 가능하구나. 5개 종목을 다 다른 섹터로 하면 5개의 섹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종목이 좀 더 다른 섹터였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분배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자산을 분배한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론,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나 책을 보시면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만 나온 책은 거의 없어요. 자산 분배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나오지.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채권, 달러, 금, 원자재, 현금 뭐 이런 걸로 나눠져 있다고 쳤을 때
그 주식을 분산 투자하시면서 이 부분도 꼭 섞을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안전한 성향이시라면. 사실 우리가 주식으로 100% 운영한다는 거는 현금과 주식으로만 운영하는 거는 공격적인 성향이 거의 저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 공격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섹터를 이제 섞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섹터를 어떻게 섞냐? 이제 ETF 위주로 섞는 거죠. 채권 ETF, 달러 ETF, 금 ETF, 원자재 ETF, 현금. ETF를 이용하거나 펀드를 이용하셔서 내 전체 자산이 1,000만 원이면 한 300만 원 정도는 안전한 채권, 달러, 금 이런 거에 넣고 나머지 500 주식, 나머지 200은 현금. 이렇게 이제 자산을 분배하셔야 된다. 라고 제일 큰 그림은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만 얘기하면 완전 내 돈을 다 주식으로 넣으실 생각만 하실까 봐 지금은 장이 좋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대세 하락, 이제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감당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거 염두해 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번에 강의할 때 펀드도 제가 그 투표할 때 펀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좀 펀드 얘기도 같이 할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의 그거를 잘 앞에 종이에 써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느낌 혹은 어느 몇 종목, 몇 개 섹터대로 하는 게 나와 맞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뭘 골라야 되냐면 경기에 집중할 건지 종목에 집중할 건지를 고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약간 저번에 말한 유행이랑 좀 비슷한데 경기에 집중한다는 거는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죠. 금리, 뭐 환율. 저번에 누구였지? 누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주식을 할 때 어떤 거를 봐야 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답변을 뭐라고 드렸냐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이 종목과 경기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보셔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 환율, 금리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 경기를 보는 눈이 주식 투자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금리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나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제일 잘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최고 권위자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는 주식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데 종목에 집중할 거냐, 이 경기 섹터의 경기의 흐름에 집중할 거냐를 좀 잘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종목에 집중하는 좀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둘 다 당연히 봐야 돼요. 둘 다 당연히 봐야 되는데 가중치를 더 어디다 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실 때 뭐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 거야. 이거는 경기에 집중하시는 거고 종목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들의 ROE나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영업이익치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 같은 기업이 뭘까? 이렇게 보는 게 종목에 집중하는 거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맞는지는 좀 정답은 여기서부터 좀 많이 갈리겠지만 저는 가중치로 보면 종목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좀 미리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말이 이제 들어오는데 익절하고 손절에 대한 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은 진짜 인간이랑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습니다. 인간이랑 주식이랑 진짜 안 맞는데 딱 두 가지 얘기만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본전 심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손실 회피 심리 때문입니다. 본전 심리만 먼저 얘기를 드리면 다 아실 수 있는데 아셔도 제가 본전 심리를 얼추 이 주식 스터디방에서 한 5번 정도 얘기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제대로 내가 매수 매도할 때 본전 심리 때문에 사고 파는지를 따지시는 분은 아직도 없을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죠. 얘가 주식을 우리가 그 10배거 10배 혹은 100배의 주식을 우리가 못 먹는 이유는 주식이 못 올라서가 아니라 이 10배거 찍기 전에 혹은 세 자릿수 수익률 찍기 전에 본전 심리가 작용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주식이 올라도 다시 본전으로 갈 것 같은 심리, 주식이 떨어져도 본전으로 갈 것 같은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자, 주식이 올랐을 때 본전으로 작용하는 심리, 본전 심리가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플러스 30%인데 이게 다시 본전 빵 프로로 떨어질 것 같은 심리를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30%밖에 안 올랐는데 팔아버리고 다른 섹터를 찾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익절의 본전 심리고, 손절은 더 심각하죠. 손절은 쭉 이렇게 내가 마이너스 20% 잃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해요? 올라갈 거야 라는 본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심리 때문에 마이너스 30, 본전으로 갈 거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미 이제 손을 쓸 수 없게 되죠. 손절 라인이 정확하게 모든 종목이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이상이 찍혔다는 거는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하고 다르다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사실 때 마이너스 10% 이상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가끔 있긴 한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10%난 종목이 있다 하면 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대응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실패 사례, 비나밀크라는 기업을 제가 실패했거든요. 지금 실패 중이에요. ING 중인데 베트남 기업 중에 얘만 안 올랐어요. 얘를 실패했는데 이제 저는 이걸 손절하거나 보유하거나 이제 둘 중 하나 하는데 이제 보유하자는 전략을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손실회피 심리는 제가 6월 과제를 하신 분이 몇 없길래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꼭 과제 들으세요. 그 과제 30분이면 해요, 진짜. 이번에 과제 엄청 쉽게 냈어요. 소정 씨 어디 있어요? 소정 씨 있죠? 소정 씨 때문에 엄청 쉽게 냈거든요. 소정 씨 하셨나 모르겠네. 자, 이게 뭐냐면 그 손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만 원에 샀는데 7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3개를 샀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1, 2, 3가 있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이제 고민이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총 들어간 시드가 30만 원인데 30만 원이 다음 달에 더 넣으실 수 있어 가지고 이 30만 원을 어디다 넣을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30만 원을 넣는 순서를 혹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디에 투자하겠다. 1순위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1순위로 나는 주식 1, 2, 3 중에 어디에 투자하겠다. 정답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자, 3.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2. 1, 2, 3, 3, 1, 2, 1, 3, 2, 3, 2, 2, 2, 3, 1, 2, 2, 3, 1. 오, 맞네요. 다 다르네요, 그죠? 이래서 포트폴리오 강의가 이제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참 힘든데, 정답 없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없고, 이 주식 1, 2, 3가 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주식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식 1하고 주식 2를 매도한 다음에 주식 3을 남깁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투자자일수록 10%, 20% 정도의 수익을 내면 익절하고 주식 3을 놔둬요. 그리고 주식 4, 주식 5를 삽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보통 이런 형식으로 돼요. 여기서는 또 이제 어떻게 할까를 또 고민해야겠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고민을 해오는 과정이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주식 3, 4, 5 이렇게 있을 때 주식 3을 매도하고 주식 4, 5를 남기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부정적이라고요? 누가 내게 자꾸 해차이났나 왜 이렇게 웃기지? 이렇게 매도하시는 거는 어 플러스 나는 종목들을 다 버리고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들로만 다 남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주식을 또 잘하시려면 그 주식하시는 본인의 심리를 잘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 될 텐데 수익이 플러스 난 상태랑 수익이 마이너스 난 상태랑 누가 더 수익을 잘 내는 게 쉽냐면 수익이 플러스인 상태가 훨씬 내기 쉬워요. 코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좀 극단값으로 코인인 사람이 플러스일 때 여유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겠어요? 마이너스일 때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겠어요? 제 경험상 저는 해본 적 없지만 마이너스가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사람들이 과감해져요. 리스크를 엄청나게 집니다. 코인 하신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플러스는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만 다 남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셔서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는 진짜 자신 있다 하면 추가 매수를 무한정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긴가민가 하다면 섹터의 흐름이 변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강의 끝날 때쯤에도 말하겠지만 핵심 종목이라는 게 따로 있으셔야 돼요. 내 계좌에서 핵심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거는 코로나쯤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게 여러분들의 보통 핵심 종목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수익이 꽤 클 거거든요. 100%가 넘는 게 꽤 많을 겁니다. 제가 추천드린 것 중에서도 100% 넘은 거 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것만 남기고 좋은 걸 보내는 작업을 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얘기했었지? 사람이라고 좀 비유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제에서 내가 좋은 사람들은 다 버리고 나쁜 사람들로만 싼 사람들 인건비가 싼 사람들만 데려다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 전체적인 느낌은 정답은 없지만 핵심 종목을 꾸준하게 남기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좌가 되실 수 있게 노력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 느낄걸요? 여러분들 증권사 계좌 그 자기 계좌 들어가 가지고 기간 수익이나 내가 한 그 매매한 종목들 이거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도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가랑 비교했을 때 매도가가 훨씬 쌀 거예요, 보통. 특히 지금이시라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엊그젠가 누구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는데 어떤 주식을 엄청 빨리 파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조심이 아니라 유의하셔야 된다.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거 페이크였어요, 사실. 포트폴리오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거가 끝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마지막 준비야. 이거 하고 이제 본론인데, 이게 사실 뭐, 포트폴리오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소잖아요. 근데 이 다이소의 그 제일 무서운 점이 뭔지 알아요? 본인은 다이소의 그 여러 종목들에 투자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종목 갖고 있으면 20종목이 다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았을 때 그 어떠한 짜잘한 근거가 작용해가지고 올라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하거든요. 그 내가 보유한 종목을 못 버려요. 그래서 전 종목을 다 현금화하는 겁니다. 전 종목 다 매도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걸 다 매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크신 분들 혹은 포트폴리오를 이제 갈아엎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예 다 이제 매도한 다음에 뭐 하시냐면 다시 매수하시는 거예요. 다시. 근데 여러분들 장담하건대 전 종목 다 매도하잖아요. 다시 매수하는 거 5분의 1도 안 될걸요. 그건 이제 본인 자유죠.
ETF는 주식이 아니니까 일단. 만약에 제가 추천한 게 제가 뒤에서 정리했는데 총 16개입니다. 제가 이 주식 스터디 운영하면서 총 주식 추천드린 게 16개인데 그 16개 중에서도 내가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다 매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추천한 거를 그 전 종목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5종목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맞는 종목을 추려 나가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을 것 같은 종목. 제가 지금 이거를 1 년, 2 년, 3년 우리 뭐 제가 봤을 때 이 주식 스터디는 엄청 오래 운영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오래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종목 추천수 늘어나 가지고 막 20개, 30개씩 되면 20개, 30개를 어떻게 다 갖고 있어요. 거기서 비율 조절하고 제가 한 명 한 명 매수 매도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저는 인제 그중에 산업과 섹터 중에서 괜찮을 것 같은 거, 그리고 사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종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종목들 혹은 내가 좀 마음이 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로만 추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종목 이거 버리자, 이거 버리자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극단값으로 전 종목을 다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매수해 볼 만한 것만 매수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매수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러지는 다시 사고 싶지 않은 종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버리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시간 창창하잖아요. 아마도 창창하잖아요. 살아 있을 거잖아요, 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게 매도 후에 바로 매수하는 거. 전 종목을 현금화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전 종목 현금화한 다음에 매도한 것만 매수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꼭 여기서는 꼭 전 종목이 아니어도 되긴 해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혹은 지금 마이너스 난 거를 매도를 딱 누르면 팔리죠. 그리고 똑같은 가격에 매수하면 평단가 어차피 똑같잖아요. 근데 느낌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얘를 매수할 수 있느냐, 다시 매수할 수 있느냐의 확신을 따졌을 때 매수할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는 안 했는데 돈은 벌고 싶은 거죠. 뭐 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세상이 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우리는 주식 리딩방이 아닙니다. 주식 스터디방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서 같이 가는 게 엄청 좋은 거고, 최근에 여기 진숙님 안 계시나? 진숙님이 금호석유였던 것 같은데, 금호석유를 언급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그 방에 있는 분들 다 같이 막 금호석유 찾아보고 했더니 배당이 10%가 막 나올 수도 있겠는데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엄청 관심이 고조됐었잖아요. 그런 게 그 진숙님뿐만 아니라 150명 중에 20명, 30명만 그래도 우리 얼마나 많은 그것들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새로 제시했을 때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7만 원에서 8만 4천 원이 수익률이 20%가 증가한 거랑 똑같이 8만 4천 원인데 10만 원에서 8만 4천 원 된 거랑, 그래서 마이너스 16% 하락으로 들고 있는 거랑 8만 4천 원을 죄송해요. 똑같이 말이 좀 가정이 좀 다르긴 한데 똑같이 평단이 8만 4천 원이어서 내가 얻고 있는 금액은 8만 4천 원이어도 마이너스 16%가 찍혀 있냐 플러스 20%가 찍혀 있냐는 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장기간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마음 자체를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종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심리가 문제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은 플러스 10%고 B라는 종목은 마이너스 20%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A라는 종목은 10%니까 꽤나 좋은 주식, B라는 주식은 마이너스 20%니까 꽤나 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따지고 봤더니 사실 A하고 B 종목이 같은 종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들어간 단가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럼 얘는 주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식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만 다를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하고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만약에 불편하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훨씬 더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 다 과제에 있어요. 지금 과제 내용들이니까 제가 너무 다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려도 과제에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이제 임의로 나봤는데 이 둘의 차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두 분 다 아시는 사람 있나? 무슨 느낌일 것 같아요? 졸리 대표 vs 김종환. 장투, 가치 투자. 다른 분 없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라고 봐요. 오, 비싼데? 확신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졸리 대표고, 상황별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그 김종환 씨 슈퍼개미의 그 느낌입니다. 정답은 진짜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이게 둘 다 또 맞아요. 둘 다 정답이에요, 사실. 둘 다 정답이어서 본인에게 맞는 성향대로 하는 게 저는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센스가 없고 그 포트폴리오를 자꾸 변환시키는 거에 대한 그게 없다. 그 능력 자체가 얻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졸리 대표처럼 해야죠,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괜히 어설프게 2번 하느니 차라리 1번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1번과 2번이 적당하게 합쳐져야 되긴 하는데 1번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리 대표가 하시는 말씀들이 100% 맞진 않지만 제 기준에서 100% 맞지 않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수익률이 커지는 거는 100% 맞는 말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제가 할 일은 아마도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한테 그 시기별로 포트폴리오를 대응할 수 있는 정보나 소스를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섹터 다른 테마가 막 바뀌려고 들어오려고 할 때 나는 그래도 뚝심 있게 장기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영구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았다. 라고 본다면 그것도 맞는 방법이고 근데 나는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어, 무조건 우상향하는 기업은 단기간 찾기 힘드니까 김병인이랑 주식 스터디를 통해서 상황별로 포트폴리오를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그 성향에 따라 완전 다르고 제일 중요한 성향은 제가 봤을 때 뭐가 다르냐면 기다릴 수 있는 성향과 기다리지 못한 성향이 전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 은선 씨가 대표적으로 죄송해요 은선 씨 장난치는 겁니다. 은선 씨가 대표적으로 좀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니까. 근데 또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동욱님은 좀 잘 기다리지 않아요? 누가 제일 잘 기다리지? 소연님도 좀 잘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은서님이 종목을 줄이기 위해 클래시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시 돌아간 거죠. 네, 뭐 정답은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주식이란 게 제가 정답이 아니고 또 본인들의 정답대로 맞춰가는 게 정답인 거니까 인생에 어떻게 정답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확신 있게 선택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소연님도 종목에 그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난 게 꽤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이제 핵심 종목이 되는 거겠죠. 9개면 줄여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메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메모하고 계세요? 메모해 주시면 진짜 좋은데 메모 안 하면 이거 이해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이 세 가지를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 몇 개만 따지느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재무제표를 안 보고 투자합니다.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분은 차트로 성공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00명 중에 1명입니다. 나는 차트를 보고 투자한다면 사실 이거에 맞춰서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짜면 그것도 이상한 포트폴리오. 난 차트를 보는데 기업을 봤더니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이야. 그거는 완전 다른,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반대도 가능하죠. 난 재무제표를 보는데 포트폴리오는 차트에 집중돼 있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게 가치 투자가 맞긴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긴 합니다.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 그리고 모멘텀, 그 추세라고 합니다.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가려는 추세. 또 뭐 있죠? 뭐 건설이, 철강이 이번 년에 좋았던 추세. 그리고 차트, 가격이 좋은 거. 그 가격의 그 추세가 좋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를 보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딱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죠. 정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욕구가 들 때가 있어요. 재무제표와 상관없이 투자하고 싶을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무제표는 안 좋은데 사고 싶은 섹터 하나 있는데. 카카오는 좀 좋아졌죠. 카카오는 좀, 그죠. 바이오죠, 바이오. 제주 맥주 뭐야. 좀 경험담인데. 바이오 제약이 보통 그렇죠. 바이오 제약. 제약 바이오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보는 사람은 이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들어가 볼까 하고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런 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는 정말 이게 짱이잖아요. 이게 짱. 모멘텀이 죽을 수가 없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제약 바이오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지만, 지금의 재무제표가 안 좋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는 제약 바이오가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이게 제 스타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일 수 있죠. 나는 재무제표보다 뭐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모멘텀이 훨씬 중요해. 난 모멘텀 투자를 하겠어. 그래서 모멘텀으로 제약 바이오를 몇 개 고른 다음에 그거를 포트폴리오 편입시키면 그 사람이 정답인 거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와 모멘텀 차트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느냐, 내가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재무제표냐 모멘텀이냐 차트냐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도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가 결론이 나옵니다. 제 기준 결론.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제가 총 3개로 분류했습니다. 3개로. 3가지 느낌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종목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느낌이 진짜 중요해서 그 왜 이렇게 짜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는 안전주의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대형주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각 섹터별 시가총액 1위가 압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압도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데, 뭐 있죠? 그냥 우리 대충 해볼까요? 반도체 뭐 있어요? 바로바로 적어보실래요? 반도체 대형주 시가총액 1위. 그죠? 삼전, 언택트, 카카오 네이버, 바이오, 그리고 삼바. 보통 삼바입니다. 삼바 그죠? 삼바 셀트 이거고. 또 게임. 그죠? NC죠. NC입니다. W게임즈는 제 마음속. 그리고 등등등.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와봤어요. 대분류로 봤을 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음식료는 CJ제일제당, 배터리 LG화학, 삼성 SDI인데 LG화학은 조금 밀리겠죠 이제 분사하니까. 그린 뉴딜은 이제 하나솔루션, 엔터주, 빅히트,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이게 이제 대표적인 대형주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죠. 각 섹터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근데 주식하시면서 얘네 정도의 그 추세는 항상 체크하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이 대형주가 움직인다는 뜻은 모두가 같이 그 아래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 기준상 혹은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소분류 섹터들이 이런 게 있어요. 통신 3사, SK텔레콤만 적었지만 통신 3사, 철강, 포스코, 화장품, LG생명, 아모레퍼시픽, 금융, KB금융, 신한지주, 항공, 대한항공. 이 정도의 뭐 여러분들의 이제 또 다른 섹터들이 있겠죠.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드론, 테마, 조선. 저 조선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그 1차 검증을 하고 1차 검증을 하고 저는 이렇게 뽑은 거죠. 대분류, 소분류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형 포트폴리오로 만약에 느낌을 짜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짰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네이버, 셀트리온, 에이스소프트, 그린 뉴딜은 제가 이게 잘 아직은 공부를 안 해본 섹터라서 근데 하나솔루션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해요. 이런 말 안 할래요. 안 괜찮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덜컥 사실까 봐 무서워서. 화장품은 LG생건 우가 있었죠. LG생건 우 진짜 많이 올랐어요. LG생건 우 같이 사셨던 분들 같이 기뻐하면 좋을 텐데 네, 아모레퍼시픽이 그에 비해 진짜 많이 부진하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다른 화장품 대형주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마이너스가 극악으로 치닫을 확률은 극히 적고 플러스가 나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이 기업을 10년 정도 들고 있다 생각해봐요. 만약 10년 정도 들고 있으면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왜 못하냐? 제가 만족하는 수익률이 절대 못 나와요. 제가 이런 주식들로 포트폴리오 짜게 되면 우리 시드가 얼추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려면 제 시드가 최소 10억은 넘어야 돼요. 제가 시드 10억이어도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20억? 20억 정도 넘어가면 이렇게 운영할 것 같아요. 최소.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형주로 하다 보면. 근데 연에 뭐 5%, 평균은 5에서 10%이 정도 얻는 게 목표다. 라고 하신다면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순환매입니다. 얘는 약간 졸리 스타일이잖아요. 얘는 꾸준하게, 졸리 스타일은 아닌가? 약간 졸리 대표 스타일인 것 같으면서 종목들은 졸리 대표 스타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가져가는 거고 순환매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주식에서 이거를 나눠보는 거예요. 핵심 종목이랑 그러니까 코어 종목이랑 그 뭐라고 해야 돼? 서브 종목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종목은 보통 1에서 맥시멈 3개, 서브가 1에서 2, 3개, 1에서 3개. 이렇게 해서 핵심 3개, 서브 3개인데 이 핵심과 서브의 가장 큰 기준은 모멘텀과 수익률입니다. 내 계좌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보통 핵심적으로 앞으로도 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막 삼성 SDI 막 이런 기업 팔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모멘텀이 끊기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계속 들고 있어도 돼요. 뭐 주가가 뭐 빠지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크고 모멘텀이 큰 애들은 계속 들고 있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런 핵심 종목은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심심하잖아요. 주식 가만히 있으면. 돌릴 그 이제 순환매, 주식을 돌리는 거를 한두 개 정도를 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솔직하게 말하면 경동나비엔을 매도했습니다. 왜냐면 차익 실현을 좀 했어요. 경동나비엔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섹터를 찾는 거죠. 하지만 내 핵심 코어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네만 도는 거예요. 얘네만. 그리고 이제 진짜로 섹터 얘네 핵심마저도 서브가 바뀌거나 주식시장이 뭐 금융위기가 온다. 그럴 때 이제 정리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이 해봤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대형주 말고 김대리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추천한 종목들을 좀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전제하면 어제 그냥 예시로 해봤는데 나는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핵심 종목, 앞으로 모멘텀이나 수익률이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것 같은 애들 위주로 뽑고 섹터가 조금 오를 것 같긴 한데 먼 애들 혹은 변동성이 크다? 등락이 잦은 애들 그런 애들은 순환 종목으로 넣으셔도 괜찮죠. 상관없죠. 그건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다 정답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저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1등 종목들
수익률이 번쩍번쩍한 종목들을 너무 크게 빨리 팔지 말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당연히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모니터링. 오늘 이게 제가 정답이 아닌 게, 경동나비엔 제가 팔고도 더 올라갔어요. 제가 7만 원쯤, 6만 9천 원쯤 막 이때 팔았는데 7만 얼마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7만 2천 원? 그러니까 이거는 소윤님이 또 정답인 거죠. 소윤님에게는 핵심 종목이 경동나비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정답은 여러분들의 계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짜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건 아닌가요?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아, 아니죠. 꿈틀뱅크죠. 죄송한데. 꿈틀꿈틀하는 애잖아요. 이거 저희 회사에서 채권이라고 불립니다. 채권이요. 이거 주식 아니고 채권이다, 사실은. 주식. 사실은 일정하게 이자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혼합 포트폴리오인데, 그 대형주랑 방금 말한 순환매 포트폴리오를 제가 섞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다시, 이 종목, 이제 혼합을 어떻게 할까 해서, 어디 갔어? 바뀌었구나. 바뀐 게 좀 없긴 한데, 종목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핵심 종목을 이 세 개를 가져가고 순환 종목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반대일 수도 있고, 저도 막 이번 달엔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음 달엔 또 달라질 수 있고 하지만, 느낌상 지금의 어떤 느낌, 공부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제가 제 성향 알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사진 않습니다. 절대로. 반도체. 그냥 섞어야 되다 보니까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고른 거지, 제 핵심 종목이 삼성전자가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런 느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일부러 당연해서 언급 안 드렸는데, 제 종목 중에서 이 섹터가 겹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 포트폴리오 얘기 드렸을 때 여기서도 안 겹쳤고요. 여기서도 안 겹쳤어요. 여러분들이 섹터당 최대 2종목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 단기 투자하시면서 그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한 종목만 몰빵 하시는 분 아니면, 분산 투자 하시고 섹터 포트폴리오를 나누시는 분이면 이왕이면 좀 나눠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테마주 포트폴리오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테마, 코로나19에 대한 테마, 메타버스 테마, 웹툰 테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선주를 이제 지금 산다. 저번에 우리 같이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내 돈을 갖다 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대선주는 실패하지 않는 대선주 투자법 미리 알려드릴게요. 3년 뒤에 써먹으세요. 3년 뒤, 그러니까 대선이 일어나기 전에 2, 3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대선이 꼭 할 때쯤에 대선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선주는 대선 시작하기 2년 전에 사는 거예요. 2년 전. 빠르면 3년 전. 그래서 이재명 씨,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온다고 전제하고 2, 3년 전에 그걸 매수하셨으면 거의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5년에 한 번씩만 주식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년에 1년 정도면. 이번 대선이 지나고 2년 동안은 돈을 열심히 모아요. 2년을 열심히 모은 다음에 3년쯤부터 이제 정치 테마주를 사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파는 거죠. 1년 대선 시작하기 1년, 2년 전에. 그렇게 하면 여태까지 실패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상.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참 여러분들, 이게 제가 테마주를 얘기 안 드리려고 하는 게, 방금 말한 게 더 자극적일 수 있어요, 사람이. 뭔가 그렇게 하고 싶고, 여태까지 신나게 막 1시간 동안 떠든 것보다 지금 잠깐 테마 얘기한 게 더 자극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테마주 포트폴리오는 알고는 있대.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의미 있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김대리 주식 스터디 방에서는 2020년 연말에 계셨던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해봤지만, 내가 여태까지 추천한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러니까 그냥 종목들을 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니고 2022년 연말까지 해서 제가 언급드린, 이거 연말에 한번 저랑 같이 했었죠. 지금 그때 계셨던 분들은.
그때 이제 종목들하고 수익률이에요. 그때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고. 그래서 아마 이게 2020년 12월 28일 기준인가 뭐 그쯤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금 시점으로 가져온 겁니다. 며칠이에요 오늘? 20 누가 들어오셨네요. 마이크를 켜고. 24일까지 6월 24일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지금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추천드렸던 부끄러운 종목도 몇 개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일단 에코프로가 최고가가 74,800원 정도 찍고 현재가가 분할되면서 그 단가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플러스긴 합니다. 어차피 플러스인데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X라고 쳐놨고, W게임즈 이제 통곡의 우리 W게임즈 최고가 75,000원까지 찍고 현재가 59,200원 24일자 기준입니다. 코미코 36,000원에 처음 언급드렸고 최고가 75,000원 찍고 현재가 66,600원. QAG ETS 추천가 4,500원, 최고가 26,050원, 현재가 22,550원. 경동나비엔 추천가 53,000원, 최고가 74,200원, 현재가 69,400원. 클래시스 12,000원에 추천드렸고 현재가 17,150원. 쿠코홀딩스 94,700원, 126,500원. 126,000원. 미투온 7,000원, 현재가 6,350원. 유니셈 6,640원, 현재가 13,550원. 코인텍 8,550원, 9,860원. 나이스정보토시 27,400원, 현재가 34,850원. GS리테일 34,450원, 현재가 37,000원. 롯데케미칼 30만원, 현재가 26만 5천원. LG생건 67만원, 현재가 78만 5천원. 세틀뱅크, 꿈틀뱅크 34,000원, 34,450원. 딱 채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쌍용CN이 7,690원에 추천드렸고 현재가 8,560원. 이렇습니다. 그러네. 세트리의 뜻이 그러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끝나고 하셔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한 시점을 잡으세요. 만약에 2020년 3월에 내가 시작했다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2021년 6월까지의 매매일지를 어플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뭘 매수하고 뭘 매도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매수 매도 하시는 걸 쭉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1% 판 거 제외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제외하고 이 주식을 매수 매도한 것들을 쭉 나열해 봤을 때 내가 주식에 대해서 플러스 난 그 확률이 플러스 난 확률 종목의 플러스 확률이 50%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안 하시거나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거나 둘 중 하나 하셔야 돼요. 주식과 안 맞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러면. 근데 만약에 내가 70% 이상이 나온다 하면 주식 잘 하시는 거예요. 80% 되면 진짜 잘 하시는 겁니다. 저도 얼추 대충 80%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16개 중에서 3개 70%인가 80%인지 정말 이거 3개 마이너스거든요. 이 통곡에 얘는 사실 제가 좀 할 말이 없고 미투는 할 말이 없고 W게임즈랑 롯데케미칼은 약간 시장 상황이 제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좀 조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게 10개월이에요. 10개월. 이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10개월이고 롯데케미칼 우리 언제 처음 추천드렸냐면 3달이 안 됐어요. 한 2달 됐나? 2~3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 있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해서 이제 종목을 쭉 살펴봤었는데 성공률 70인데 나머지 30이 깽판.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이제 그 아까 말한 이제 포트폴리오에 깽판에 추매를 하시는 경우가 그죠. 깽판 치는 종목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뭘 해봤냐면 총 이 에코프로 빼고 다 10,000원씩 투자해 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0원씩 투자했을 때 될라나 모르겠네요. 숫자를 써봅시다. 10,000원씩 투자했을 때 지금 현재가가 얘가 8,900원. 제가 이 수학과 같은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틀렸으면. 1만원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투자했을 때 얘 10,000원 샀으면 대충 그냥 10,000원이라고 치세요. 85% 났으니까 1,850원. 얘가
51,100원, 얘가 13,000원, 얘가 15,000원, 얘가 13,100원, 얘가 9,000원, 24,000원, 얼마야 또? 11,500원. 제가 뭐 틀린 거 없죠 아직까지? 12,700원, 1,700원, 8,700원, 그리고 얼마야? 11,400원. 오, 제가 유일하게 소수점을 써야 되는 수익률이었어요. 1,100원으로 하겠습니다. 1,100원, 11,000원. 세트백인 거 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18,500원? 어디야? 18,500원이야? 어디가? 그러네. 큰일 날 뻔했다.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틀린 거 없죠, 나머지? 응? 연기가 안 되네? 화면을 한 상태에서 계산기가 안 되는구나. 어디 갔어? 다 지워졌나? 사라졌네. 51,100원이 아니라 61,100원이에요? 맞나? 51,100원이 맞지 않아요? 61,100원이 되면 600%가 뛴 거잖아요. 어쨌든 이걸 총 하면 제가 어제 대충 해봤더니 연평균이 이제 49.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으로 다 투자했을 때 그거를 이제 15만 원으로 나누면 49.5% 정도가 얼추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거짓말 같으면 다 더해봐서 나눠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10개월 했단 말이야. 10개월. 10개월에서 이 정도 수익 냈으면 진짜 잘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뭔 실수를 했는지, 우리는 이 주식들이 마치 안 좋았었던 것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돌아봤을 때 팩트적으로 숫자만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들을 그냥 다 사고 가만히 냅뒀으면 우리 다 만족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중간에 공부하지 않아서 확신이 없어서 사고 판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내가 급하게 본전 심리나 손실회피 심리 때문에 매도 처리한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바꿔주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수익도 못 먹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미투온, 쿠크홀딩스, 뭐 경동나비엔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래도 수익이 더 나을 것들에 대한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금 1년 10개월, 1년이 아니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러니까 2년, 3년이 됐을 때는 저 수익률이 퀘이지 ETS 이런 것들은 또 앞자리가 또 달라졌을 수 있어요.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주식을 조금 간추린 다음에 보유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지? 연근님이 깽판 깽판 치는 경우. 그래서 핵심 종목하고 순환 종목,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 종목을 다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의 핵심 종목은 KG ETS랑 나이정보통신이었을 거고, 순환 종목으로 세틀뱅크, GS리테일, 쌍용CN이 이렇게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순환 종목에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W게임즈는 롯데케미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마지막에만 이제 좀 안 좋은 얘기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에 그 얘기 하기 전에 선물일 수도 있고 폭탄일 수도 있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니까 그냥 제가 어제 이제 주식 계속 새벽 5시까지 봤잖아요. 보다가 종목을 하나 발견했는데 완전 단타예요. 완전 단타인데 미래 ING라고 뭔가 일주일 정도 안에 그냥 소소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강의 들어주셨으니까 뭐 검색이나 이런 거 해보시는 정도? 장투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단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치킨 먹을 정도 혹은
치킨 먹을 정도나 짜장면을 일반에서 곱빼기나 탕수육 시켜 먹을 정도, 딱 그 정도의 돈만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고. 자, W게임즈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W게임즈가 떨어져서 제일 슬픈 거는 100% 저일 거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알고 주식 투자하면 좀 마음이 편합니다. W게임즈가 잘 갔었죠. 실제로 75,000원까지 갔었고, 수익이 다 그 부분 실현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건 이거죠. 나스닥 상장 일정 연기. 근데 보시면 이제 왜 일정 연기가 됐냐면, 그 나스닥 상장 자체를 취소한 거는 아니고요. 1차에는 완전 연기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지만, 이제 대표 주관사랑 이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돼서 다른 그 주관사를 알아보다 보니까 밀린 케이스거든요. 전과범이죠, 사실상. 두 번의 지금 연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나스닥 일상이 이제 구차가 되지 않았는데, 얘네 주식의 그 리스크가 뭐였냐면 그거였죠. 모멘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게임에서 하면 신작을 만들어서 계속 넷마블, 뭐 컴투스 막 이런 애들처럼, 혹은 NC소프트처럼 신작이 자꾸 발생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얘는 완전 특징이 달랐잖아요. 얘는 1차적인 가장 큰 모멘텀은 그 상장이었고, 나스닥 상장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신작을 조금씩 이제 내밀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들고 있어도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실 지금까지로 봤을 때 얘는 오르긴 올라요. 얘는 오르긴 오르는데 언제 오를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이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지금 박앤세일이죠. 59,000원이니까. 나스닥 상장이 전혀 취소되지, 이거 봐봐요. 나스닥 상장을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나스닥 상장이 연기되면서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근데 나스닥 상장을 얘네가 해요, 안 해요? 이 언급을 다시 무조건 할 거라고요. 나스닥 상장을 언젠가 다시 하겠다는 언급을 했을 때, 얘네가 나스닥 상장을 하든가 안 하든가가 상관없이 얘네 돈은 무조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 팔고 나갈 생각을 하시던, 아니면 나는 이제 얘를 그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버려야겠다 하시면 손절치고 나가셔도, 정가범이니까 뭐 그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민 중인데 저는 아직은 들고 있자 주의예요. 그래서 W게임즈는 주주들의 그 선택을 기대를 하겠고요. 롯데케미칼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롯데케미칼은 이게 실적과 관련돼서 이제 얘네는 이익이 문제가 아니었고, 얘는 이익이 좀 변화가 된 건데, 이제 얘네가 그 모멘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라고 해야 되나? 석유화학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했었던 거랑, 그리고 ESG 관련해서 탄소 배출, 그리고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을 친환경으로 만드는 뭐 이런 이제 모멘텀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건 다 변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이제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이제 PPP의 수요 감소, 그리고 이 글로벌 이 석유화학 사이클 하락이라고 하는데, 이 하락이라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얘네는 석유화학 자체가 엄청 비싸졌잖아요. 비싸졌는데 그 과다 공급이에요, 여기는. 공급할 때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얘네가 상대적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게 하반기에 많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영업이익이 이 정도로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목표 주가 34만 원입니다. 얘네도 좀 애매한 게, 목표 주가가 34만 원, 40만 원 이랬는데 또 그러니까 이렇게 못 찍을 거라는 리스크가 전 많지는 않다고 봐요. 시간이 걸릴 뿐. 근데 또 이런 거죠. 근데 롯데케미칼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거 약간 롯데케미칼 하면서 할 얘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롯데케미칼이 주종목이 되신 분들 중에 롯데케미칼을 주종목으로 하고 싶었던 분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추매를 무한정 이렇게 해버리시면
그 비중, 그 주식 전체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당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실래요? 그죠? 추매하니까 그래요. 추매를 무한정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버는 돈,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막 롯데케미칼을 다 끌어다 써버리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롯데케미칼을 최대 얼마까지 넣겠다도 정해놓으면 좋아요. 처음에 초보일수록. 왜냐면 롯데케미칼에 무한정 계속 넣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롯데케미칼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롯데케미칼 공부해서 들어간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공부했어도 이거는, 저는 공부했거든요. 저는 공부했어도 이럴 줄은 몰랐죠.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줄 몰랐죠, 하반기 시황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지금 10개월이에요. 제 주식 스터디 만든 지 10개월이고 길어봤자 10개월 되신 거고 대부분 한 6개월 정도 되셨을 텐데 6개월 정도에서 지금 잘 많이 배우고 계신 겁니다. 다음에 이런 실수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60년을 주식 투자할 건데 6개월이 뭐 대수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익이 이제 손해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손해난 종목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W게임즈나 이런 게 지금 손해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하실 때 고민을 한번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응을 얘네가 그래도 새로운 모멘텀들이 아직 있으니까 추매는 아니지만 기다린다 마인드를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얘 말고 아예 그냥 김병인 말대로 포트폴리오 아예 새로 짜자. 그리고 난 지금 너무 정념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포트폴리오대로 못 가지고 있겠다 라고 하시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본인 나름대로 짜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조금 넘었네요. 그죠? 1시간 10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강의 준비 그래도 열심히 많이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할 거니까 아마 요즘 주식시장 주식하시면서 조금 뭐 흥미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에 대해 흥미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면 내가 공부 안 하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공부를 안 할수록 주식이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요행에 맡기게 되거든요. 그럴수록 주식이 재미없어지는데 다시 좀 니즈를 살리셔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에서 수익을 번다기보다 내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내가 나 대신 일해줄 어떤 금융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혹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야 될까를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런 전체적인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방향성 강의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못 잡으실까봐 그런 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순서대로 강의 꼭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따로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복습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종목만 변하지 큰 틀은 변하지 않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굳이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은 개인톡으로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는 저한테 죄송해요. 똑같은 말 했네. 궁금하신 거 개인톡 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도 개인톡하세요. 호영 씨란다. 호준 씨.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제하세요, 여러분들 과제. 그리고 단톡방에 들었다고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준 씨가 천천히 나가래요. 부닥친다고. 천천히 나가세요. 부닥쳐요. 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있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유쾌하신 분 너무 많다. 확실히 다 정상은 아니에요. 나가세요, 여러분들. 강의 끝났습니다. 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